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남반구의 한 작은 섬나라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완벽한 복지 시스템을 갖춘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떠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불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곳 중 하나죠. 그림 엽서에서나 볼 법한 풍경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며, 특히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 위치 때문에 더욱 신비로운 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계 지도에서도 자주 빠뜨려지곤 하며 인구는 대략 520만 명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런 작은 인구 규모가 앞으로 설명할 경제 구조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이곳 주민들은 정말 부러울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교육 시스템, 안정적인 정치 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그리고 상당히 평등한 사회 분위기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관광 브로셔에 적으면 정말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조건들이지만 이런 특별한 국가 경제 구조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완벽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키위라고 불리는 이곳 사람들이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꿈의 나라처럼 보이는 자신들의 고향을 귀호하고 떠나고 있거든요. 원래부터 인구가 많지 않았던 이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유출률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호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의 12% 이상이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가 실제 전쟁이나 분쟁에 휘말린 개발도상국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수와 비슷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데 말이죠.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의 독특한 경제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인구 유출의 대부분이 젊고 생산성 높은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전체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숙련된 인력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이민 정책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인재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 이민자들이 메우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정반대의 문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특정 계층의 호주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서 호주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 즉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많은 키위들이 고향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추세를 돌이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고 극도로 멀리 떨어진 지리적 위치라는 현실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호주의 시드니 한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시드니조차 호주에서 그렇게 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조건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합니다. 작은 규모와 고립된 위치는 때로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구축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에서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아시아에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큰 규모로, 그리고 주요 물류 통로에 훨씬 가깝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경제에서 중요한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금융 서비스는 보통 이런 선진국들의 주요 수출 상품이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업 중심지와 물리적으로 훨씬 가깝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훨씬 깊이 통합되어 있는 싱가포르가 있는데 굳이 오클랜드에서 국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가 이 지역 전용 금융 서비스를 원한다고 해도 시드니는 더 널리 알려진 통화와 더 큰 전체 시장 규모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리적 위치와 규모의 경제 면에서 불리한 조건들이 겹쳐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호주와의 정치적 유대관계가 워낙 긴밀해서 국제 기업들이 이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거의 모든 업무를 호주에 있는 사업 거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밀접한 관계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곳에서 운영되는 산업들은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산업들 뿐이라는 것이죠. 즉,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관광업, 지역 금융업, 지역 서비스업, 일부 지역 해운업 등이 모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대규모 서비스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젊은 인재들이 떠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한된 산업 구조가 곧 제한된 기회를 의미하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농업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농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이는 이렇게 발달한 경제를 가진 나라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핵심은 저소득 국가들이 주로 의존하는 농업이라는 산업을 받아들여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귀중한 수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먹여 살릴 인구가 많은 아시아 시장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어요. 이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의 고학력 도시 거주자들은 농장에서 일하려고 줄을 서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곳에도 일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이곳의 농장들은 헥타르당 가치가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입니다. 매우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북반구에 훨씬 큰 시장을 위해 비수기에도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농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최고급 장비에도 투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즉, 대부분의 작업이 고도로 자동화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농업 외의 나머지 경제 부문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나라의 가장 큰 산업은 모두 주택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주택 판매, 주택 임대, 주택 건설, 주택 금융, 그리고 이 모든 주택의 판매, 임대, 건설, 금융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들이 합쳐져서 국가 전체 경제 생산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 구조는 상당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혹은 기술 산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데 이곳에서는 부동산이 경제의 핵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이런 주택들의 가격 문제가 있어요. 경제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구 밀도가 낮고 국토가 넓은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데 이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등 주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부동산 수요의 원천을 차단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타당했어요.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하다면 가격이 하락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외국인 구매자들은 전체의 3%에 불과했고 게다가 외국인 수요의 가장 큰 원천인 호주인들의 유입은 막지 못했거든요. 호주와의 관계가 워낙 긴밀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의 국민들을 자국민처럼 대우하는 협정들이 많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금지 조치에는 원래 가장 큰 외국인 구매자 그룹이었던 호주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호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퀸스타운이나 오클랜드 같은 곳의 휴가용 주택이나 은퇴 후 거주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부유한 호주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이곳의 자연 환경이 호주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풍경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해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독거미나 독사, 악어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장점입니다. 이곳에 투자하는 것이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호주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세금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호주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 구매자들은 인지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주택 가격의 약 3% 정도에 해당하는 선불 수수료인데 그 자체로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지만 이런 작은 집이 700만 달에 팔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곳에는 이런 선불 수수료가 없어서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혜택과 아름다운 환경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수요는 국내에서 발생하며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이 세금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는 투자 수단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금지 조치와 마찬가지로 변화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정부가 주택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를 보인 것만으로도 시장의 열기를 상당 부분 식히기에 충분했어요. 어느 쪽이든 가격은 여전히 문제이며 전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보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꽤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생활을 시작할 여유가 없는 젊은 키위들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가정에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호주라는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더 저렴한 주택을 원했다면 이런 움직임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호주의 시드니나 멜버른 같은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이곳보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곳의 유일한 산업들은 정말로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산업들이거든요. 즉, 사람들이 농업이나 지역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 호주의 대도시들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는 그 자체로는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더욱 전문적인 직업들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상업 중심지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미술관 큐레이터나 고급 연구원, 심지어 고위급 관리자로 일하고 싶다면 대부분의 일자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도 일치하는 현상이에요. 작은 상업 중심지들에서는 그런 직책들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도시로 이동하게 되죠. 하지만 이곳을 매우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일자리들이 집중되는 대도시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특이한 경제 지리학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은 한 나라 안에서 지방에서 수도로 혹은 작은 도시에서 큰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곳에서는 아예 다른 나라로 이주해야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주택 가격이나 생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경제 구조의 한계와 지리적 제약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복합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변경보다는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작은 규모와 고립된 지리적 위치라는 근본적인 제약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젊은 인재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히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분석가였습니다.